그 부정적분과 미분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거를 이제 좀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가는 것으로 할게요. 우선은 이제 극한이 존재를 한다라는 그 표현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리미트, 저는 약식으로 썼는데요. 서술형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갈게요. 자, x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fx.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극한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결국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가 a의 값으로 어떻게 해요? 다가갔을 때 그때의 fx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랬을 때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이 이퀄 f의 a다라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연속을 의미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결국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라는 뜻이었고요.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어떻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아까 했었던 대로 x가 어떻게 a의 어떻게 우극한이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했었고 f의 x가 무엇과 같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리미트 x가 a의 어떻게 좌극한과 같다 그랬을 때 이때의 fx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요? 서로 같았을 때 이 녀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서로 같으면서 f의 a랑도 서로 같아야지만 결국에는 연속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미분계수의 정의다라고 하는 파트가 있었죠. 자,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는요. 리미트,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x-a분의 f의 x-f의 a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자, 이 내용인 즉슨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어떻게 해요? 평균 변화율로서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그 기울기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극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추가가 됐다라는 뜻이고요. 자, 만일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어떻게 해요? f'의 a로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존재를 할 수 있었을 때라는 제 표현에서 약간 나름의 좀 애매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얘는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극한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x가 a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자, 여기다 쓸게요. 리미트 x가 어떻게 a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x-a분의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x-f의 a다라고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녀석 이퀄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a의 어떻게 자극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x-a분의 f의 어떻게 해요? x-f의 a다라고 하는 형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서로 간에 같았을 때 얘가 존재를 한다라는 뜻이고, 얘가 존재를 하게 됐을 때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배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편의상 이 녀석을 우리가 극한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우극한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좌극한이라고는 하지만 미분계수의 정의에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을 우미분계수, 이 녀석을 어떻게 해요? 좌미분계수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학습을 했었는데요. 미분계수의 정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은 했었다라고 했었지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요? h분의 f의 a 플러스 어떻게 해요? h-f의 a다라는 형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f'의 a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역시나 얘도 어떻게 해요? 극한이기 때문에 0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때 어떻게 해요? 우극한과 자극한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플러스 기호는 우극한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미분계수에 해당이 되고 마이너스였을 때는 좌미분계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을 x라고 이렇게 해서 바꾸었을 때 결국엔 얘가 어떻게 돼요? x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었고요. 이 녀석을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와 도함수의 정의의 상에서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미분계수는 특정 상수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했었고, 지금 보는 바지 도함수에서는
각각 임의의 x의 값에서의 어떻게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기울기를 논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어떤 기울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를 했었냐면 x의 n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미분을 했을 때 결국엔 얘는 어떻게 된다? n 곱하기의 x의 n-1 거듭제곱이 되고요. 결국에는 미분의 관계로 가게 되면 차수 하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결국엔 그 앞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이 앞에 붙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유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다시 기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y 이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의 x의 제곱입니다. 플러스 b의 x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얘를 미분하세요 라고 하게 된다면 각각의 미분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y'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2의 a의 x에다가 플러스 b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계산상에서 지금 이 녀석이 미분의 관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은 어떻게 그 반대 방향인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의 관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녀석을 적분을 하게 되면 x의 n 거듭제곱이 나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적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분에 대한 기하학적인 의미를 조금 더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이번 시간에는 대수적인 관점에서 결국에는 계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호가 나왔습니다. 이 기호를 그냥 우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녀석을 우리는 인테그랄이라고 하고요. 인테그랄 fx의 dx다라고 읽어줍니다. 이 말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x라고 하는 스몰 fx를 어떻게 부정적분을 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부정적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라지 fx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c라고 하는 상수가 붙는데 이 c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분 상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다시 미분으로 가서요. 어떤 설명을 한 적이 있었냐면 자, 이쪽으로 가서 자,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전 시간에 우리가 같이 했었을 때 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프린트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 있어서 저기에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D의 X분의 어떻게 해요? D의 예를 들어서 A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읽어줄 때 그 방법이 뭐였냐면 A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해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라고 해서 이 밑에 있는 이 X를 어떻게 읽어준다라고 했었어요? 미분 변수다라고 읽어준다라고 했었어요. 미분 변수.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볼게요.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D의 X분의 D의 Y가 된다라고 했었고 이 녀석의 표현과 서로 똑같은 표현이 바로 이 녀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Y라고 하는 것을 X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미분을 하라는 소리니까 결국엔 우변에 있는 어떻게 X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역시나 적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dx라고 하는 이 x에다가 세모 표시를 딱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적분을 하는 관점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게 적분 변수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적분 변수다라고 읽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냐면요. 자,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미분에 가서요. D의 X분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D의 Y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Y라고 한 녀석을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A의 X의 제곱 플러스 예를 들어서 A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D의 X분의 D의
그때 이 y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가 a의 제곱 플러스 a라고 하는 변수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a의 제곱 더하기 a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x 입장에서는 a의 제곱과 이 a라고 하는 이 변수 자체가 서로 동일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x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상수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 자체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상수 미분하면 뭐가 되죠? 예를 들어서 2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가 그냥 0으로 취급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 변수나 적분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적분을 할 때나 미분을 할 때나 적분 변수가 무엇이고 미분 변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버릇부터 가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적분 상수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인테그랄입니다. 자, 인테그랄. 그랬을 때 x에 d의 x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얘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이 녀석을 적분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미분을 하게 되면 x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관계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라지 fx라고 하는 녀석을 미분을 하게 되면요. 요 녀석이 스몰 f의 x가 된다라는 이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라지 f 프라임의 x를 했을 때 스몰 fx가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는요. 라지 fx를 미분을 하게 되면 스몰 fx가 돼요라고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지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스몰 fx의 한 부정 적분은 라지 f의 x입니다 라고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나름의 우리의 언어가 매우 좀 섬세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세모 표시를 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한이라고 하는 데다가 세모 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개의 부정적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이 녀석을 이제 적분을 할 거거든. 이 녀석을 적분하면 무엇인가를 미분하면 x가 된다라고 했었어.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써볼게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분의 1의 x의 어떻게 해요? 제곱.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말이죠.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2에서 차수 하나가 떨어지게 되니까 얘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분명히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차수가 하나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방향에 해당이 되니까 계산과정 선상에서는 어떻게 차수가 하나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중요한 관계는 어떠한 관계에 있냐면 이 2라고 하는 녀석과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간에 역수의 관계에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에 dx입니다. 이 녀석 적분을 하래요. 적분을 하라고? 그러면 차수가 하나 늘겠구나. x의 4제곱입니다. 대신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역시나 주의사항은 4분의 1이 앞에 붙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적분상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사실상 얘를 통째로 적분을 하게 되면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던 것은 마치 이 녀석을 미분하게 되면 얘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녀석 전체를 미분을 해야지만 얘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여기서는 얘가 대상이니까. 얘를 적분했을 때 이게 통째로 나온다는 소리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상수라고 하는 것은 미분을 하게 되면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어떻게 상수 c가 이렇게 붙는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어떻게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그냥 x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그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부정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칠게요. 우리가
그 다른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 영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 중에 부정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사를 하나로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부정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투부정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투가 붙었을 때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가 될 수가 있어. 갑자기 뭐가 될 수가 있죠?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역할이 있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사라는 말을 쓰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거야.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적분은 적분인데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요 라는 뜻이야. 왜 그러냐면 이 적분 상수 때문이야.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를 좀 지우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좀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설명을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 있다라고 합시다. 2분의 1에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3이 있다라고 합시다. 2분의 1에다가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10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세 개를 그냥 미분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이 녀석도 0이고 요 녀석도 0이고 요 녀석도 0이야. 그러면 이 세 개를 어떻게 미분을 하는 그 관계에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 각각을 미분하게 되면 x라고 하는 것으로 통일은 되지만 이 x를 부정적분을 하게 됐을 때, 적분했을 때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하나가 된다라고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상수라고 하는 것을 뭉뚱그려서 시로 표현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예, 그래서 어떻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적분이라고 하는 관계로 가게 되면은 적분상수 시라고 하는 것을 굳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부정적분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적분상수 시가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 위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주의라고 써주셔야 돼요. 주의.